자, 이제 두 번째 학자인 안나 프로이드입니다. 이 안나 프로이드는 프로이드의 막내딸이에요. 그래서 직업은 간호사였고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말년까지 간호를 받던 그런 학자가 이 안나 프로이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안나 프로이드가 이야기했던 자기방어 기제, 이거는 프로이드가 이야기했던 자기방어 기제를 정립시킨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어 기제, 자기방어 기제가 뭐냐 라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것이 이제 자기 방어 기제인데, 요 자기방어 기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의 특징인데, 불안으로부터, 자, 불안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불안을 뭐 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은 생기면 우리가 불안으로 인해서 막 떨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무의식,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거짓말 같은 경우에도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긴 하겠죠. 이렇게 해서 속여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라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뱉어버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무의식적으로 들어가는 자기방어 기제다, 방어 기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정신적 갈등이에요. 이 갈등이 생기는데 그 원천인 왜곡시키거나 대체하거나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갈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방어기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자아가 불안합니다. 자아가 불안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방어기제예요. 왜 그러냐면 자아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걸 다 기억하는 게 자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건강하고 불안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아가 불안하니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대처할 때 쓰는 심리적 기제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방어기제가 나쁜 것이냐? 물론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감소시키면 이런 긍정적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정상적인 심리가 불안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기방어기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자기방어기제를 사용해서 불안을 해소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긍정적인 역할이에요. 예를 들면은 투사라는 게 있습니다. 투사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남 탓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너 때문에 그래, 네가 이거 하라고 그랬잖아, 이게 내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탓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 탓을 해버리면 내가 너무 힘들죠. 내가 못나서, 내가 이래서, 내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내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립니다. 이건 쟤 때문에 그래, 제가 하라고 그랬어, 나는 주식 하기 싫었는데 제가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 잘못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때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기제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방어기제를 매번 사용하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불안이에요. 불안. 뭐가 불안할 때? 자아가 불안할 때. 자아가 불안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방어기제인데, 자아가 매번 불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매번 불안한 것이 아니라 불안할 시기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시기에 사용한다라고 얘기해요. 필요한 시기에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사용하지 않아요. 자, 자기방어기제를 자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자주 사용하면 안 좋은 겁니다. 왜요? 자기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은 자아가 불안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다는 거, 자아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방어기제의 특징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방어기제에 대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기방어기제의 종류. 자, 우리 자기방어기제의 종류가 있는데, 이 자기방어기제는 이 종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들이 많은데 그 종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반동형성입니다. 자, 자기방어기제가 있고요. 그 정의가 있어요. 정의가 있고 그 뒤로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요. 이 예시는
예시도 같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반동형성. 제가 이제 반동형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동형성을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게 반동형성이에요. 왜 그러냐? 받아들일 수 없는 욕구, 생각, 충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나 그거 못해. 말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행동은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반동형성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 행동, 충동들을 반대되는 감정으로 표현하는 거죠. 나는 못한다, 이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반대되는 행동,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반동형성이다. 자, 그래서 뭐 보면은 예죠. 바람을 피워 데려온 아이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싫겠죠. 혼의 자식을 데리고 왔어요. 아, 이거 뭐야, 남의 자식 나보고 키우래. 싫죠. 아, 내가 왜 키우냐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오히려 과잉보로 키우는 부인들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부인의 행동이 반동형성이다 라고 얘기해요. 생각이나 말은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하냐 라고 얘기는 하지만 행동은 반대되는 걸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반동형성이다. 또 뭐가 있냐면 학생이 교수에게 불만이 많아요. 아, 우리 선생님은 맨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맨날 때리고 맨날 뭐 이래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선생님 앞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을 잘하는 거. 아우, 그럼요, 선생님이 다 해야죠. 앞에서는 그러고 뒤에서 맨날 욕만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반동형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퇴행입니다. 퇴행은 되돌아가는 거야. 되돌아가는 것. 저 반동형성이 언행일치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 반동형성. 되돌아가는 거. 어디로? 예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퇴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냐면 언제 들어가냐? 뭐 물론 이 퇴행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퇴행이 언제 나타나냐라고 하면 심한 스트레스나 뭐 좌절감을 느꼈을 때 퇴행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심한 스트레스나 좌절을 당하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불안이나 죄책감이 없던 시기로 돌아가는 것이 퇴행이에요. 되돌아가는 거. 자,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우리 아이가 있어요. 아, 이게 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데 친구가 얘기해요. 야, 우리 첫째가 좀 이상해. 왜? 했더니 얘가 벽 보고 이야기하고 예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야, 그럼 혹시 이제 둘째 태어났냐고. 왜 그러면 이제 재수 씨가 이제 임신하고 있어서 그 출산이 거의 됐었거든요.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기가 조금 빨리 나와서 출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내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원래 뭐 한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다 받고 있었어요.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다 받고 있었는데 이후 동생이 태어나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누가 받는 거예요? 동생이 다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나 부모님 사랑 받고 싶은데 못 받으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예전의 단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기저귀를 뗐던 아이가 다시 바지에 오줌을 싼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이 퇴행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안이나 죄책감이 없던 그 시기로 되돌아가는 것도 퇴행이고요. 우리 이런 것도 퇴행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창회라든지 옛날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뭐 요새 이야기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어떻게 살아? 뭐 이렇게 하지만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하면요. 과거 얘기만 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랬는데, 예전에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바로 퇴행이에요. 방금처럼 뭐 심한 스트레스, 좌절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들이 다 퇴행이에요. 또 뭐가 있냐면 어르신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요. 주사를 맞는데 어르신이 어리광을 피운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다 퇴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면 마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입원 중 간호사에게 아이 같은 행동하여 불안을 감소시키는 노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퇴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억압이 있어요. 억압이라고 하면 눌러버리는 게 억압한다라고 하죠. 우리 억압한다라고 하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억압하는 거예요. 이게 눌러버리는 것이 이제 억압이죠. 즉 뭐냐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 감정, 사고, 기억들을 무의식 속에 눌러버리는 거예요. 나오지 마. 어디로? 의식으로. 의식으로 나오면 뭐예요? 생각하는 거죠. 이야, 나 오늘 뭐 있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하기 너무 싫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무의식에 눌러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억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기 싫고 하기 싫은 것들을 기억 안 하려고.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요? 의식화되면 기억이 나겠죠. 그러니 무의식 속에 넣어서 무의식 속에 꽁꽁 묶어버리는 것을 이 억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숙제가 있어요. 숙제. 숙제를 너무 하기 싫습니다. 숙제를 하기 싫은데 숙제를 해야 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숙제를 잊어버리는 거죠. 숙제를 잊어버립니다. 잊고 나서 언제 생각나는 거야? 선생님이 숙제 검사한다고 할 때 숙제가 생각나는 거. 이런 것이 억압이에요. 그러면 억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억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식 속으로 이제 넣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이걸 무의식에 넣어야지 이건 아니에요. 이걸 내가 무의식 속으로 넣는 게, 의식적으로 이걸 무의식으로 넣어야지 넣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억압이다. 무의식 속으로 지역을 넣는데 이게 내가 인위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집어넣는 것이 억압입니다. 그러면 방금처럼 인위적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나 이거 하기 싫으니까 잊어버려야지 라고 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넣는 것은 억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제는 의식적으로 그거를 무의식 속에 넣는 것은 억제고요. 방금처럼 억압은 무의식에 넣는데 이것도 무의식이에요. 내가 넣는지 안 넣는지 뭐 기억도 못할 정도로 있는 것이 이 억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애인을 빼앗아 결혼한 친구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 인식하지 못하는 거, 화가 나서 인식을 못하는 거죠. 자, 승화가 있습니다. 자, 승화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승화예요. 뭐 반동의 형성, 억압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이 승화도 잘 나옵니다. 자, 승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승화는 예체능에서 많이 나와요. 예체능. 자, 이게 왜 그러냐? 승화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높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높이냐?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현실에선 받아들이지 못해요. 현실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승화다라고 얘기해요. 자, 저는 폭력성이 있던 아이가 있어요. 폭력성인데 친구를 때리는 게 너무 좋아. 사람 때리는 게. 이걸 때리는 게 나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격투기 선수가 되는 거죠. 격투기 선수가 돼서 육각링에서 싸우면 뭐 돈과 명예를 모두 다 받을 수 있고 또 뭐야? 노출증이 있어. 노출증인데 옷 벗고 다니면 음란고용죄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영화 찍는 거죠. 음란 영화를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승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용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노출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다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잘하는 아이가 격투기 선수가 되는 거라든지 그래서 스포츠나 예술 그래서 예체능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 승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섯 번째가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 뭐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싫어해 싫어. 나 이거 하기 싫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항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생각하기 아니면 기억하기 싫은 것들을 의식하지 않게 막는 것이 저항이죠. 왜? 이거 기억하면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그것이 바로 저항이다. 그래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저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격리예요, 격리. 격리가 뭐예요? 우리 코로나 때 우리 격리라는 얘기 많이 썼잖아요. 코로나 걸려서 격리시킨다. 따로 떼버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쉽게 되면 기억하기 싫은 감정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생각하는 기억을 기억하고 감정을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언제 나타나냐면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 갑자기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말이 돼? 뭐 지금까지 옆에 불과 몇 분 전까지 나랑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죽었다고? 이건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안 믿겨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격리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억과 감정을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당시 진짜 죽었다고? 진짜? 이러면서 이제 아무런 느낌이 안 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까지 눈물도 안 나고 그냥 멍하고 있는 거죠.
말이 돼? 말이 돼? 이러고 있다가 예를 들어 이제 TV라든지 아니면 뭐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부모님 장례 치르는 거 보면 이제 그때서야 부모님 생각나서 엉엉 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격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싫은 기억과 감정을 분리시키는 것이 격리인데요. 부모님의 이혼 시 아무런 느낌이 없다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흥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 격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투사. 우리 투사도 잘 나와요. 투사도 잘 나오는 건데 투사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투사. 뭐야? 투사라고 하는 건 남 탓이에요. 남 탓. 남 탓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 또는 행동을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투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투사를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다 내 탓이야 라고 하면 내가 못 살죠. 내가 이 문제도 내 탓이고 저 문제도 내 탓이고 하면은 뭐 자책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뭐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적절한 투사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충동, 행동 이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성적 충동을 가진 여성이 늑대는 남성은 모두 늑대야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투사인 거죠. 왜요? 내가 하고 싶은데 다 남자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싫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투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사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라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부정이 있습니다. 자, 부정은 뭘로 보냐면 싫어요, 싫어. 아, 죄송합니다. 이 부정은 싫어가 아니죠. 저항이 싫어였죠. 저항이 싫어였고 부정은 아니야야,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야 라고 하는 거야. 자, 고통스러운 그런 내용들을 듣고 어때요?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죠.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부정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의사가 얘기합니다. 우리 검사 결과 암입니다. 야, 돌팔이. 다른 병원 가요. B라는 병원. 자, 암입니다. 에이, 돌팔이. C라는 병원. 암입니다. 에이, 돌팔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아니라는 거야. 암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돌려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병을 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생각. 저 의사가 잘 몰라서 그래. 무슨 소리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아무 이상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부정이다. 그래서 아니야의 아니야. 자, 전치, 대치가 있어요. 전치, 대치 이게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치라고 하는 것은 덜 위험한 것. 위험한 것. 대치는 비슷한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대치입니다. 전치, 대치. 자, 전치는 덜 위험한 거예요. 즉 뭐예요? 우리 덜 위험한 것에 대해서 화풀이하는 것이 전치고요. 대치는 비슷한 것 같은 거 옮기는 거. 그러니까 전치는 덜 위험한 것으로 옮기는 거. 대치는 비슷한 것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자신보다 덜 위험한 상대로 옮기는 것.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이제 화풀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전치다. 그래서 엄마한테 혼난 아이가 동생에게 화풀이 하는 것. 이게 전치. 대치라고 하는 건 비슷한 것이에요. 비슷한 것으로 옮기는 게 대치입니다. 기존의 대상과 비슷한 것으로 옮기는 건데, 자, 짝사랑하고 있던 그 남자가, 얘를 이렇게 가요. 오빠를 좋아했던 여동생이 오빠랑 결혼할 수 없잖아요. 사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빠와 닮은 사람과 사귀는 것. 이런 것들이 대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백에 실패한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과 사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대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합리화가 있어요. 합리화. 합리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변명을 하는 것이 합리화예요. 그럴듯한 변명을 하는 것이 합리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에 그럴듯한 변명을 하는 것이 합리화입니다. 야, 이래서 이랬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포도형, 달콤한 레몬형, 투사형, 망상형으로 네 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심포도형 이거 이소부화. 자, 이소부화가 있잖아요. 이소부화에 여우가 있었습니다. 늑대인가 여우인가 있었는데 얘가 뭐 하냐면 포도를 따먹으려고 포도송이를 따먹으려고 포도를 열심히 띱니다.
뛰는데 아무리 뛰어도 포도나무가 높으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비웃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저 포도를 안 따는 게 아니야. 저 포도 봤는데 아직 안 익었네. 그래서 내가 안 딴 거야. 라고 이야기해 버리는 것이 신포도형이에요. 자, 생각처럼 일이 풀리지 않아.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뭐야? 원하지 않은 거라고 변명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차였어요. 야, B라는 사람이 차였을 때 A가 하는 얘기예요. 야, 뭐 내가 솔직히 너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던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버리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신포도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았다고? 원하지 않았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신포도형입니다. 자, 두 번째, 달콤한 레몬형입니다. 레몬은 쉬어요. 레몬은 쉬어요. 무슨 레몬이 달콤해? 안 달콤해요. 쉬어. 그냥 A가 먹어도 쉬고, B가 먹어도 쉬고, C가 먹어도 쉰 게 레몬이에요. 누가 먹어도 쉽니다. 자, 달콤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여 먹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자기 스스로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달콤한 레몬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남들 보기에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 자신은 진정 원하는 일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달콤한 레몬형이에요. 레몬은 쉽니다. 쉬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달콤한 레몬형이에요. 자, 우리 투사형이 있습니다. 야, 투사형. 좀 전에 뭘 봤어요? 투사 봤죠, 투사. 투사 뭐 하냐? 남탓한다고 그랬어요. 남탓하는 투사가 있었는데, 투사형이래요. 이 남탓하는 투사와 투사형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투사형입니다. 그러나 투사형과 투사는 시험에서 지문으로 같이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나온다고 하면 좋아요. 더. 왜? 투사나 투사형이랑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이 두 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사형이 이제 남 탓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망상형이 있습니다. 자, 망상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처음에 원했던 일을 하는데 안 돼.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능력을 높게 잡아서 실패의 원인을 잡는 것이 이 망상형입니다.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1급 시험을 봅니다. 이거 60점 이상이에요. 60점을 받아야 합격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거는 60점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애매한데, 예를 들어 내가 70점을 목표로 잡았어요. 70점을 목표로 잡았는데 시험을 봤더니 60점이 나와서 합격을 합니다.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 야, 근데 너 엄마 원래 70점 목표였는데 60점밖에 안 나왔네. 아, 잘못된 거 아니야? 목표 달성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원래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원래 내 능력은 50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이래서 60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거지, 70점은 내가 너무 높게 잡아서,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이거를 이루지 못한 것뿐이야. 그래도 나 이 정도면 만족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망상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력은 60점인데 90점으로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문제가 됐는데 그래도 70점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70점이 나와서 나는 괜찮아, 합격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망상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C번째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 자,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무언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이 이제 보상이죠. 자,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보상입니다. 자, 이 보상,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아들러라는 학자가 얘기해요. 아들러라는 학자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과 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간에 대해서는 뭐 부족한 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발전시키다 보니 그걸 또 잘하네. 그래서 그것으로 보상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상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 뭐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운동을 잘하는 학생이 공부를 못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 보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동일시가 있어요. 동일시 뭐요? 같이 본다라는 거죠. 아, 이거 같은 거야. 나는 이렇게 돼야지. 이거 같은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것이 이제 동일시예요. 그래서 자신이 상상하는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신의 성격의 한 부분으로 합쳐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동일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돼야지.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뭐
형이 있다든지 아니 누나가 있다든지 뭐 손이 형제들이 있는데 너무 이제 잘해 나보다 뭐든지 잘해서 나는 형이 목표야 형처럼 될 거야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동일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우리 목표를 딱 어떤 것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것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롤 모델이라고 할까요? 롤 모델을 딱 정해놓고 그 사람 좀 똑같이 따라해야지 이런 것들도 동일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의 행동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동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해리가 있어요. 자, 우리 해리는 장애가 될 수 있어요. 해리를 그냥 쓰고 한번 쓰고 없애야 되는데 이 해리는 계속 쓰면은 해리성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해리성 장애가 뭐예요? 이중인격이죠. 이중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격의 일부가 자를 벗어나서요. 새로운 자를 하나 다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해리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A라는 자가 있어. A라는 자 좀 이상하지만 A라는 사람이 자아를 갖고 있었죠. 근데 이 자아로 생각하는 것들이 자아가 생각나는 모든 것들이 자아잖아요. 행동하고 이런 거.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예전에 왜 그랬을까? 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B라는 자를 만들어버린 거죠. 왜? 여기서는 이제 후회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분리해버렸더니 B라는 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왜? 생각하지 못하니까요. A라는. 자, 우리 이런 거, 요걸 좀 이해하실 수 있으려나요? 이제 좀 젊은 세대라든지 아니면 만화를 좋아하지 않으면 좀 이해를 못 하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중 하나가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 드래곤볼에 보면은 피콜로라는 사람도 있고요. 런치라는 여성도 있고요. 마인부라는 그런 괴물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중인격이에요. 그래서 이 피콜로 대망은 신하고 대망하고 분리되고 성과 악이 분리되어 있는 특징들을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헬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런치라는 여성은 기침을 하면은 머리색이 바뀝니다. 그래서 성격이 포악해지거나 아니면 여성스러워지거나 이렇게 이제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인격자 아니면 다중인격, 뭐 제킬 박사와 하이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이 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체와요, 신체. 그러니까 심리적 갈등이 신체로 나타나는 것이 이 신체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신체화에 대한 내용들은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사촌이 땅을 사니 배가 아프다. 이야, 사촌이 땅 샀다고 배 아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체화요. 심리적 갈등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뭐 아니면 이런 걸까요? 우리 영업사원이 쉽게 얘기하면 영업사원이 이제 그날 월말이라고 해요. 월말에 그 영업한 것에 대해서 보는데 나는 영업을 하나도 못했네. 그러니까 뭐요?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배가 아파오는 거. 이런 것들이 신체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갈등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심리적 갈등이 신체로 나타나는 것이 이 신체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6번째가 지성화입니다. 지성화. 자, 우리 지성화라고 하면 지성의 지성. 머리. 즉 뭐냐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데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지성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그 문제 해결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지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지성화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 그 문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경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결책을 준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그 해결책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지성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현상에 대해 경험은 없고 지식만 이야기해서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사랑에 헤어진 친구한테 얘기하면 야, 첫사랑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 거고 어쩌고 저쩌고 봤더니 뭐야, 얘는 모태솔로 온 거예요. 사랑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성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17번 마지막이네요. 취소가 있어요. 취소할게. 약속 취소할게. 이게 이제 취소가 맞죠. 그럼 뭐냐면 우리 이제 자기방어기제에서는 취소를 어떻게 하냐면 A가, 그러니까 형이 있어요. 형이 동생을 때립니다. 동생을 때렸어요.
동생을 때리다 보니까 이 동생으로 인해서 미안한 감정들이 생기겠죠. 내가 얘 때리는 게 아니었는데 왜 때렸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뭘 하냐면 동생이 좋아하는 장난감 있죠. 장난감을 줌으로써 나의 행동들이 예전에 했던 행동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취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준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취소예요. 그래서 내 행동을 어떻게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보상을 주는 것이 취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때리고 나서 선물을 주는 것이 취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방어 기제를 다 봤어요. 많았죠. 17개나 됩니다. 이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도 그 특징들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그 특징들, 방어 기제에 대한 특징들을 좀 잘 구별할 수 있으면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안나 프로이드의 자기방어 기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